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즈정보 플러스입니다. 애호박은 부드럽고 달달한 맛으로 각종 요리의 재료로 쓰이는데요. 애호박에는 무기질과 비타민이 들어있어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불포화 지방산과 레시틴이 함유돼 있어서 뇌 건강과 혈액순환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애호박을 고를 때는 흠집이 없고 매끈하면서 꼭지가 싱싱한 것이 좋은 애호박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요즘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등기부 등본 발급과 열람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꾸준하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부동산 서류를 한꺼번에 발급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한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이 스마트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년 전부터 서서히 불어온 프롭테크 바람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부동산 시장 열풍에 힘입어 그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는데요. 프롭테크란 부동산 거래와 인테리어, 건설 등 다양한 부동산 분야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들의 편리함을 극대화해주는 트렌드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프롭테크가 주택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성장했다면 최근에는 시행 단계부터 분양, 매매, 임대, 관리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전 영역에 걸쳐 디지털 기술과 접목한 새로운 서비스 분야로 확장을 거듭하고 있다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한 회사,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관련 서류를 한 번에 열람 발급을 할 수 있는 원스톱 부동산 정보 플랫폼을 선보였다는 이곳. 중국 관련 기업과 MOU 협약을 맺고 부동산 정보 서비스 이용 계약서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데요. 부동산 구입 시 필요한 5가지 부동산 서류가 있는데요. 기존 방식대로 5가지 부동산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인터넷 등기소를 비롯한 3개 사이트에 접속해 매번 똑같은 주소를 입력한 뒤 서류를 출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부동산 수집 업무는 10에서 20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법무사나 감정평가사, 은행, 부동산 중개업 등 소유권 이전 집단 등기 업무를 보는 곳에서 단순 서류 수집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원스톱 부동산 정보 플랫폼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비롯해 건축물 대장과 토지 대장, 토지 이용 계획, 지적도 등 5가지 부동산 서류를 단 1회의 부동산 주소 입력을 통해 한 곳에서 편리하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등기정보 변동사항 알림 기능을 통해 업무를 더욱더 빠르고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서류 열람 비용 결제 전 거쳐야 하는 단계들을 스크래핑 기술로 간소하게 줄여 보다 빠르게 결제를 완료할 수 있다는데요. 부동산 일을 하다 보면 하루에도 이제 수십 개씩 여러 개의 각각 사이트에 직접 들어가서 수십 개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일이 많은데요. 이 사이트에서는 이제 여러 번 사이트에 방문할 필요 없이 한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서류를 한꺼번에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시간 단축이 되어서 좋았고, 또 장점은 이제 한 번만 서류를 열람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저장을 해놓고 여러 번 필요할 때마다 로그인을 해서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각종 부동산 서류를 발급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데요. 이제는 주소 1회 입력으로 빠르게 부동산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해 시간을 절감해보는 건 어떨까요? 최병호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스톱 부동산 정보 플랫폼 개발 시에 어디에 중점을 두셨나요? 국내 2만 5천 명의 법무사, 11만 명의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변호사, 은행, 정부 등 부동산 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부동산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개발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부동산 서류 발급을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부동산 서류 발급 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정부에 지불하는 수수료 이외에 대행업체에 지급해야 되는 수수료가 약간 과다한 부분이 있고, 또한 출력하고 받는데 2일 정도 걸리는 부분이 있어 비효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 변동 알림 기능을 통해서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원스톱 부동산 정보 플랫폼은 국내를 시작으로 전 세계 글로벌 서비스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과 함께 전 세계인이 K 부동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국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와 함께 흩어져 있는 전 세계 부동산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부동산 온라인 정보 검증 사이트를 오픈할 것입니다. 또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과 함께 빅데이터 공유를 통해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깨는 많이 사용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만큼 통증이 발생하기도 쉽다고 합니다. 만약 어깨 통증이 계속된다면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질환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어깨 질환인 오십견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사람의 어깨는 신체에 있는 관절 부위 중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부위로 상체의 특정한 동작을 취할 때 많은 힘을 받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업무를 위해 타자를 치거나 물건을 들어 올리는 가벼운 동작에서도 어깨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 부위에 통증이 생긴다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적지 않은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깨의 경우도 다른 신체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원래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가동 범위가 제한이 될 때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을 많이 했거나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반복하고 이랬을 경우 어깨 주위 힘줄 및 인대에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깨를 크게 다치거나 퇴행성으로 노화에 따라 힘줄이 파열되었을 때도 염증이 발생하여 통증을 유발합니다. 다만 목 디스크에서 시작되는 경추성 어깨 통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별이 필요합니다. 어깨를 쓰는 동작에서 통증이 반복적으로 느껴진다면 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아보아야 한다는데요. 우선 문진과 이학적 검사를 통해 통증의 원인이 어깨관절 질환인지 경추 디스크로 인한 경추성 통증인지 또는 심근경색 등 내부 장기의 이상으로 인한 어깨로 뻗치는 연관통은 아닌지 감별한다고 합니다. 이후 어깨병변이 맞으면 다양한 어깨 질환 중 퇴행성 관절염 및 석회성 건염에서 보이는 골성 병변을 찾기 위해 단순 방사선 검사를 진행한다는데요. 그렇다면 어깨 통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은 크게 오십견, 석회성 건염, 회전근개 파열을 들 수 있습니다. 오십견은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염증으로 인해서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가 단단하게 굳고 두꺼워지면서 어깨의 통증과 운동 제한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석회성 건염은 어깨 힘줄 주변이나 그 안으로 석회가 생기면서 염증을 유발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고, 회전근 파열은 어깨를 이렇게 움직이는 힘줄이 파열돼서 팔과 어깨를 움직이는데 제한은 물론 통증을 유발하는 병입니다. 다양한 어깨 질환 중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어깨 질환으로 오십견을 꼽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십견은 기본적으로 어깨가 단단히 굳어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들면서 어깨 관절 주위의 심한 염증으로 인해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떤 방향으로도 팔이 돌아가지 않게 어깨 전체가 굳어 있기 때문에 강제로 팔을 들어 올려도 팔이 잘 올라가지 않는다는데요. 아직 정확한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병입니다. 어깨 관절의 반복적인 사용에 따른 미세한 손상이 누적이 되고 퇴행성 변화로 관절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으로 인해 연속적 과정으로 관절이 굳는 오십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외에 회전근개 파열, 석회성 건염 등 다른 어깨 질환이 성행인데요. 2차적으로 운동 제한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이외에 관절의 부상이나 수술로 인해서 오랜 기간 어깨 관절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어깨가 굳는 유착성 관절낭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십견 증상이 심한 정도는 아니라면 약물 치료나 주사요법 등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십견은 3가지 단계로 병이 진행이 됩니다. 염증기, 동결기, 해동기. 처음에 염증기에는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통증을 조절하는 데 집중을 하여 관절 내로 약물을 투여하고 관절 주변 신경에 국소마취제를 통한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여서 환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하도록 도와드립니다. 통증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면 이제 동결기에 딱딱하게 굳은 어깨를 다시 원래대로 유연하게 만들고자 물리치료 및 도수치료와 같은 운동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오십견을 치료한 후 흔하게 나타나는 후유증으로 관절 운동 범위가 제한되는 증상이 남아 일상생활에서 불편감을 유발하고 추후 재발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관절 운동 범위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스트레칭 운동에 대한 교육과 도수 치료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데요. 도수 치료는 어깨를 포함한 관절 질환의 증상을 개선하는 치료로 도수 치료를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물리치료사가 직접 본인의 손이나 기구를 이용해서 환자분의 관절 및 근육을 바로 잡아서 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1대1로 치료를 하니까 한 분 한 분께 모두 집중해서 또한 다각도로 접근하는 치료법으로 높은 만족도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비수술적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팔을 들어 올리기 어렵거나 어깨에 극심한 통증이 나타난다면 방치하지 말고 초기에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검사를 진행한 후 적절한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오십견으로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도 호전이 없어서 저를 찾아주신 환자분들과 인터뷰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생겼는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너무 아프고 잠도 못 자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으니까 괴롭고 우울한 감정들을 호소하십니다. 또한 과거에는 어깨의 병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진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치료 시기를 놓쳐 장애가 남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발생했을 때는 병원에 조기에 내원하셔서 정확히 진단을 받으신 후 초기에 주사치료나 도수치료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통증 없는 편안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자녀 교육의 화두는 단연 창의력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창의력과 사고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교구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한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변하면서 예전처럼 대학에 가기 위해 무조건 외우기만 하는 주입식 교육이 아닌 창의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창의력은 미래 사회의 중요한 능력 중 하나라는데요. 풍부한 상상력뿐만 아니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도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며 어린 시기에 창의력이 더욱 왕성하게 발달한다고 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한 전시회. 이곳은 국내 대규모로 열리는 대한민국 에듀테크 전시회로 글로벌 교육 시장을 선도하는 에듀테크 기업들의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나볼 수 있다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부스가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창의력과 사고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보드게임과 퍼즐 등 창의융합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과 함께 지속 사용 가능한 수학이 놀이가 되는 콘텐츠 개발과 교육 나눔을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구와 보드게임을 선보이고 있다는데요. 이곳의 대표 제품인 빙고 게임은 정육면체 보드판에 5개 면을 활용해 5면 빙고, 4색 빙고, 4색 마방진 등 다양한 게임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국내와 미국 특허 등록을 모두 마쳤으며 특히 3차원 구조의 이해와 사고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인기 게임으로는 우수 산업 디자인 상품에 선정된 보드게임을 꼽을 수 있다는데요. 우수 산업 디자인 상품에 선정된 저희 보드게임은요, 전통 문살 문양을 게임 콘텐츠로 활용한 것으로 폴리오미노 도형칩을 넣어 점수를 내는 방식의 특허받은 보드게임입니다.
보드판을 세우거나 높일 수 있는 구조로 제작돼 평면과 인면 게임이 모두 가능하며 2명에서 4명이 쌓기 게임, 빙고 게임, 패턴 게임 등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을 통해 아이들의 공간 지각 능력과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학의 라틴 마방진의 원리를 이용한 논리 게임과 할수록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역동적인 카드 조합 게임, 그리고 도형의 기본적인 직각삼각형만으로 모양과 문양을 만드는 퍼즐 게임과 태권도 품새인 태극 1장, 2장을 이용한 보드게임 등 다양한 게임을 개발해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21세기를 살아갈 오늘의 아이들이 필히 갖추어야 할 능력 중 하나인 창의력. 이제는 재미있는 보드게임과 교구를 통해 아이들의 창의적, 융합적인 사고를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장창우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사를 설립한 이유가 뭘까요? 네, 저는 4명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면서 15년 넘게 수학을 가르친 학원 강사를 일해왔습니다. 강사 일을 하면서 아이들이 놀면서 즐겁게 창의력과 사고를 키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3D 프린팅을 배우게 되었고요. 이 3D 프린팅을 통해서 저의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고, 저의 교육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저희 보드게임과 퍼즐을 개발하면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사업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보드게임과 퍼즐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저희 보드게임에는 수학적 원리와 공학적 원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보드게임에 관해서 특허 3건, 그리고 미국 특허 등, 그리고 다양한 지식재산들을 40여 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호기심과 사고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창의 사고력 교재라든가, 그리고 삼각함수 그래프를 한꺼번에 그릴 수 있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한꺼번에 그릴 수 있는 모듈 등 아이들한테 수학을 즐겁게 전복할 수 있는 수학 교구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구들을 통해서 보드게임 강사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웠던 3D 프린팅을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시제품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개발한 보드게임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저희 보드게임에는요, 수학적 원리와 공학적 원리와 예술적 원리가 접목된 그런 보드게임과 퍼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보드게임을 가지고 아이가 커가면서도 아이들 난이도를 조정해서 게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날 구성원에 따라서 다양한 게임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아이들이 이 게임 하나를 통해서 다양한 호기심과 열린 생각을 당원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저희 보드게임의 특징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저는 앞으로 아이들이 호기심을 자극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보드게임과 퍼즐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X축, Y축, Z축으로 결합되는 3차원 퍼즐 같은 경우로 시리즈가 4종류가 나오는데요. 이 종류마다 각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아이들이 즐겁게 놀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바뀌는 입시 제도가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바뀌는 입시 제도에 흔들리지 않고 학생들의 공부 역량 향상에 도움을 주는 학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학년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어떤 대학에 무슨 학과에 진학하고 싶은지, 그리고 장래희망은 무엇인지 윤곽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바뀔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나 직업에 대해 깨닫는 시기가 된다는데요. 문제는 매번 바뀌는 입시 정책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혼란을 느끼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좋을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학습법을 제시하여 그 끝엔 학생들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원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곳은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강사진을 비롯해 학생들의 학습을 모니터링해주고 채점 및 오답 정리를 도와주는 10여 명의 튜터가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관리해주고 있다는데요. 저희 학원에는 학원 생활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학생으로서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고 학업력을 증진하기 위한 학원의 장치에 잘 따라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규정이라 한다고 강제성이 있지는 않지만 결국은 스스로가 공부를 해야 하고 그 시간을 함께 공유하는 친구들에게도 아주 건강한 에너지가 전파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원 생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지각, 결석에 대한 출결 또는 약속한 과제에 대한 이행과 테스트를 성실히 보는 것에 대해 서로 약속하고 서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음으로써 예의가 좀 없는 학생들은 납득하게 설명하고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돕고 싶습니다. 지역 학교들의 내신 특징을 면밀히 분석하고 초등학생은 중학교를, 중학생은 고등학교를 지향점에 두고 공부하도록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반의 성취력 및 학생들의 성향에 맞게 교재를 선별하여 가르치고 있으며 일일 테스트와 월말 테스트, 분기별 진단 평가를 꾸준히 진행하고 피드백하여 학생들의 실전 감각을 키워주고 있다는데요. 이런 문제 유형들을 많이 풀어볼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선생님들이 개념을 정말 자세히 그리고 천천히 짚어주셔서 수학 실력을 진짜 향상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해주는 학원인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상급 학교 입시 컨설팅 전담 프로그램을 비롯해 대입에 필요한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 어시스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이외에도 수업을 마친 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실이 마련돼 있으며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 외에도 기타 자료를 출력해 스스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열람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이제 주간 테스트나 이제 진단 평가 같은 그런 시험들로 저희가 시험을 본 후에 나온 결과로 저희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볼 수 있고 이제 그 나온 결과로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을 더 공부해야 될지 그런 걸 생각하게 해보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좋아요.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이제는 수많은 학생의 다양한 학습 고민을 해결하며 전반적인 학습 전략을 제시해주는 입시학원에서 자신의 꿈을 이뤄보는 건 어떨까요? 김흥태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학원을 운영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네,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는 하지만 어렵기도 하고 효율적인 성적 향상이 쉽지 않은 과목이 단연 수학과 과학입니다. 같은 시간을 공부하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학습 방법과 학습 시스템 바탕으로 학생들의 공부 역량을 강화하고 대입을 좀 더 수월하게 준비하게끔 돕는 동반자를 목표로 노력해 왔습니다. 과학 강국인 우리나라의 자연과학과 공학계열의 발전을 도모하고 학생들이 무리 없게 이공계 학과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과정의 수학과 과학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학원을 구상하고 개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철학이 있을까요? 한결같은 모습의 직원과 선생님들의 바른 교육 철학과 체계화된 시스템, 학생들에 대한 식지 않는 열정으로 많은 인재를 배출함으로써 연초에 세운 목표를 매년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학업력은 스스로의 학습 의지에서 출발합니다. 자기 스스로 이 부분을 체득하고 플래닝해서 학습한다면 누구나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시험은 늘 처음처럼 두렵고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적거나 조언이 그다지 유효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증명된 결과로 조언을 하는 멘토 또는 학원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학생이 될 때까지 뒤에서 살짝 밀어주기만 하면 그때부터 치고 나가는 것은 학생의 역할입니다. 마음껏 꿈을 펼치기 위한 판을 마련하기를 조언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도움은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멘토와 학원으로서 좋은 인연으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사업적으로는 중소규모의 학원을
지경으로 경기 서남권 지역까지 확장하여 신도시가 입지하는 지역을 선점하고 지역 친화적인 사회적 교육 기업으로 자리 잡는 것이 목표입니다. 학창 시절에 불우한 환경 탓에 장학금과 사회 기반의 도움으로 대학원 과정까지 마친 저로서는 지역의 교육 환경을 발전시키고 수익의 일부를 장학사업과 같은 개념으로 환원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다이어트를 한다고 무작정 굶기만 한다면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요요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요요 현상을 막으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요즘 건강이나 미용 목적으로 다이어트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다이어트의 기본은 운동과 식단 조절이지만 다이어트를 급하게 시작했거나 이전부터 운동을 꾸준히 해오지 않은 사람들은 갑자기 하루 루틴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는데요. 특히 오랜 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직장인들은 활동량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살을 빼는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살이 급격히 쪄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체중이 늘어 비만이 되면 심근경색이나 고혈압 등 합병증에 걸릴 수 있어 적절히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다이어트를 해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요 현상을 겪고 포기를 한다는 것인데요. 요요 현상은 힘들게 체중 감량에 성공하는가 싶다가도 오히려 체중이 전으로 돌아가 버리거나 늘어난 현상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체중 조절을 위해 주로 선택하는 방법이 먹던 양을 줄이는 건데요. 이런 경우 몸은 몸과 평소와 다름을 느끼고 사용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에너지를 몸에 비축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기간이 지나고 다시 음식을 먹거나 하게 되면 섭취하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근육량을 줄여서 체중을 줄였다가 지방이 늘어나는 형태로 체중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리고 원푸드 다이어트나 1일 1식 같은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여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하였으나 스트레스성 과식, 폭식 등 생활 습관이 다시 이어져 결국 요요 현상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요 현상 없는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개개인의 체질을 분석한 뒤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자신에게 적합한 다이어트 방법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데요. 최근에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다이어트 한약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한약 처방을 통한 다이어트는 현재 상태와 체질을 진단한 후 그에 맞는 한약을 처방하여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보통 3일간 위와 장을 비우는 시기를 거친 후 식욕을 억제하고 체지방을 분해하며 붓기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약을 처방해 드립니다. 다만 한약 처방을 통한 다이어트를 할 때는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이전의 수술 여부, 임신 여부를 상세히 말해 주셔야 그에 맞춰 한약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냉각 테라피를 통한 다이어트도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 냉각 테라피는 영하 130도 이하 극저온의 온도에서 체온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몸이 이에 반응해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며 신체 자가치유 능력이 발동하도록 유도하는 요법이라고 합니다. 냉각 테라피는 이용자가 원통 안에 들어가 영하 130도 이하의 냉각 공기를 3분 내외로 쐬는 요법인데요. 3분 안에 약 400에서 800칼로리를 소모시켜 1시간 동안 수영을 하고 약 40분간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이 급속 냉각 과정을 겪었다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콜라겐 생성, 부상 회복, 컨디션 향상, 피로 해소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좀 더 다이어트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바디 관리 전용 장비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이 장비는 658에서 808 나노미터의 LED로 체내 지방세포의 화학적 반응을 유도해 지방세포를 분해하고 온열 효과를 주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장비라고 하는데요. 피부세포 재생을 촉진하여 콜라겐과 엘라스틴 세포를 활성화시켜 셀룰라이트나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며 사이즈 감소로 인한 체중 감량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분 내에 비교적 짧은 시간과 비침습적 방식으로 통증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멋진 몸매를 만들기 위해 다이어트에 도전하지만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이제는 요요 현상이 올 수 있는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기보다는 살찌는 원인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으로 몸매를 가꾸어 보는 건 어떨까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바라보고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면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됩니다. 또한 다시 체중이 증가하는 요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식습관을 바로잡아 체질 개선의 변화가 필요하고 꾸준한 습관을 통해 체중 감량 이후에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종이책 대신에 전자책을 읽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듯 전자책 이용이 확산되면서 전자책 관련 플랫폼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멀티미디어 전자책 저작 도구와 전자책 유통 플랫폼을 개발한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쥐고 책을 터치해 넘겨서 보는 사람부터 어디론가 이동할 때 귀에 꽂은 이어폰을 통해 책을 듣는 사람까지 우리 주변에서 전자책을 읽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전자책은 스마트폰, 태블릿 PC의 보편화와 함께 존재감을 넓혀왔는데요. 휴대성이 뛰어나 언제 어디서든 쉽게 독서를 할 수 있고 책을 둘 공간이 필요한 종이책과는 달리 단말기 하나면 공간을 차지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책 속 내용을 검색할 수 있어 어떤 내용이든 금방 찾을 수 있는 장점까지 갖춰 전자책 플랫폼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수한 기술력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다양한 전자책 플랫폼과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에듀테크 전문 기업으로 출발하여서 잘 아시는 전자책 세계 표준인 EPUB 3.0 기반의 전자책 저작 도구를 출시하면서 현재 전자책을 누구나 다 쉽게 출판하고 또 이를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출시를 하면서 현재 콘텐츠 기업에서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지난해 저희가 경남 진주로 이전을 하면서 지역에서 성장을 해보기 위해서 현재 야심차게 10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콘텐츠 기업에서 콘텐츠 저작 도구 개발에 이어 콘텐츠 플랫폼 회사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이곳. 전자책 관련 다양한 특허를 출원하며 IT 분야 새로운 기술력을 통해 전자책 신기술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고 하는데요. 2020년 전자책 상용 소프트웨어 기술로 녹색 기술 인증을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작가가 전자책을 직접 만들어 출판, 유통할 수 있는 전자책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출발 자체는 저희가 에듀테크 기업으로 출발했는데 특별한 관심보다는 저희가 출발할 시기 자체가 국내외적으로 비대면 산업과 비대면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가 에듀테크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력을 그때 당시에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진출을 하였고 그리고 성장을 어느 정도 한 이후에는 지방에서도 충분히 기업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어서 저희가 지난해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개발한 전자책 유통 플랫폼의 핵심은 전자책 저작 도구라고 하는데요. 이 저작 도구는 음성과 영상, 텍스트를 마음대로 전자책에 삽입할 수 있으며 스토리를 가진 작가가 원하는 대로 출판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디자인 소스와 사진, 멀티미디어 자원을 활용해 쉽게 출판하고 이를 플랫폼에 탑재해 판매하는 것이 핵심으로 기존 전자책은 종이책으로 출판된 책을 전자책으로 변경했다면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종이책에서 구현하기 힘든 멀티미디어 자료를 함께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플랫폼이라는데요. 이제는 종이책보다 전자책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전자책 유통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자신만의 전자책을 출판, 유통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강정현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반적인 사업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에듀테크 전문 기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그에 발맞추어서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과 함께 국제전자출판 포럼인 IBPF에서 제정한 입법 3.0 기반의 전자책 제작 도구 또 뷰어 플랫폼 기술로 현재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러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전자책 유통 플랫폼의 특징은 뭘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자책 유통 플랫폼과 전자책에 대한 인기가 상당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발맞추어서 저희가 개발하여서 출시한 전자책 플랫폼은 B2C 기반, 즉 개인 작가가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저희 제작 도구를 활용하여서 직접 전자책을 출판하여 유통할 수 있는 이러한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이 플랫폼을 활용하면 작가는 실질적으로 자기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그리고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충분히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를 갖추고 있고 특히 입법 3.0 기술은 멀티미디어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플랫폼은 실질적으로 작가가 직접 출판하여 유통할 수 있다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 3.0 기반의 전자책을 그동안 만들기 위해서는 HTML5 그리고 CS 같은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 제작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제작 도구를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전자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만든 전자책을 직접 유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 있으세요? 저희는 최종적인 목표로 고가의 종이책을 전자책으로 만드는 것과 함께 전자책 내에 광고를 삽입하여서 독자는 책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볼 수 있는 독서 유통 구조의 획기적 전환점을 기대하고 있고 글로벌 진출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출판한 책들도 세계 어느 시장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러한 전자책 유통의 혁신적 구조를 기대하고 있고 이러한 구조들은 전 세계 글로벌 독서 인구와 함께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요즘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건강한 노년 생활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건강검진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암검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00세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장수하는지가 중요해졌다고 합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사는 건강 수명과 평균 기대 수명은 약 10년 정도 차이가 난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약 10년 동안을 질병에 시달리며 산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특히 국내 사망률 1위로 꼽히는 암은 아직까지 다양한 연령층에게 고통을 주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암이 발병하게 되면 치료가 힘들 뿐만 아니라 재발의 위험도 있어 조기의 예방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암이란 특정 세포들이 조절되지 않는 분열 및 성장을 하며 다른 장기를 침범하는 병을 말합니다. 정상세포는 일정 크기만 자라서 정상 기능을 시행하는 반면 암세포는 무분별하게 성장을 하여 정해진 기능을 시행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기능을 나타냅니다. 결과적으로 몸의 균형을 파괴하며 몸에서 영양을 빼앗으면서 이상 증상을 발현하게 됩니다. 암은 성장하면서 근접한 다른 장기를 침범하거나 전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암이 발생하는 원인은 각각의 암 종별로 다르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는데요. 일반적으로 화학적 성분이나 방사선, 그리고 특정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등 지속적인 자극으로 암세포가 발생하여 분열 및 성장을 거쳐 암으로 발현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암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통계청 기준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은 폐암,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유방암, 갑상선암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생률이 높은 암과 사망률이 높은 암은 차이가 있어
사망률이 높은 암은 폐암, 간암, 대장암, 위암, 췌장암, 유방암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전체를 고려하여 건강보험에서는 주요 암을 선정하였으며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5대암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에서는 암 조기 발견을 통해 생존율 향상 및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통해 위암과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에 대한 암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는데요. 암 종류에 따라 어떤 검진을 받게 될까요? 위암의 경우 만 40세 이상에서 위내시경이나 조영술로 2년 간격으로 시행하게 되고요. 대장암의 경우는 만 50세 이상에서 대장자멸 검사를 매년 시행하며 반응 양성군에서 대장 내시경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궁경부암의 경우 만 20세 이상에서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2년 간격으로 진행하며 유방암의 경우 만 40세 이상에서 유방 촬영술을 2년 간격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간암의 경우는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에 한해 6개월 간격으로 초음파 피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암은 초기에 증상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어 본인도 모르게 질환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꾸준히 건강검진을 해서 초기에 질환을 발견하고 치료 및 예방을 하길 바랍니다. 권상재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암이 발생하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암은 일반적으로 진행이 되기 전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기 힘듭니다. 암이 진행함에 따라 공통적으로는 피로감이나 소화불량, 체중 감소 등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각각 장기의 특이적인 증상으로 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암의 경우 구토나 복통, 대장암의 경우 혈변이나 변비, 췌장암의 경우 등 통증, 간암의 경우 황달이나 복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폐암의 경우에는 기침이나 객혈, 유방암의 경우는 유방멍울이나 겨드랑이 멍울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암으로 인해 증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암이 상당히 진행이 되어 근치적 치료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암은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 진단을 하여야 완치의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 검진을 통해 조기에 암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이 발견됐다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암 치료법은 각각 암종과 그 진행된 정도에 따라 치료법이 상이하나 암이 만약에 조기에 발견된다면 일반적으로 수술적 치료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적 치료에다가 때때로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암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된다면 보통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여 그 반응을 살피고 때로는 고식적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통계청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평생 암에 걸릴 확률이 37%로 10명 중에 4명은 암에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암 관련 사망은 8만 2천 명으로 전체 사망의 27%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망 원인 중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암이 진행된 상태로 진단이 된다면 근시적 치료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암은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하는 것이 완치의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암, 정기적 검진을 통해서 건강하고 활기찬 삶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테크로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동산 개발과 강의를 하고 있는 박진기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사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부동산 투자 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현재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교육 문의가 많아지다 보니 그 수강생들이 올바른 방향성으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업에도 진출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을까요? 직장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회의감, 나의 가치를 재화로 보상받는 느낌이 아니라 나의 시간이 돈으로 교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서부터 투자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고민이 아니라 행위에 대해 보상받고 있는 시간당 임금에 함몰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서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투자 강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화폐 가치의 하락과 인플레이션에 의해 그리고 실전 투자 사례 위주
현장에서 꼭 필요한 노하우들을 비롯해 취득, 보유, 매도, 각 단계별 세금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다양한 명의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 그리고 사업 경영, 투자를 사업화할 수 있는 사고의 확장성 등 다양한 주제로 단순한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가장 완벽한 실천가가 되기 위한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상승과 하락이 혼재되어 있는 매우 불안한 시장입니다. 즉 위기의 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종 미디어에서 경매나 부동산 투자에 관한 정보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고 자칭, 타칭 소위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들의 강의나 강연을 통하여 많이 대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타인의 말에 일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과 주관을 가지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대중들은 앞으로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같은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투자 문제에 있어서 사고 팔 때와 투자 전망을 물어보는 것, 이것은 하수가 하는 행동입니다. 거기에서 대답을 하는 사람도 하수입니다. 투자도 공부고 경험입니다.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유행과 관습에 편승하지 말고 오로지 자신만의 철학과 신념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길들여지지 말고 규칙을 스스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투자 철학이 있을까요? 첫째, 혁신은 새로운 시도가 아닌 과거와의 작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처럼 투자와 사업은 빠른 시간에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지나온 과거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 이때까지 지내왔던 생활 습관들이라든지 생활 규범들을 깨뜨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빈자는 남 탓을 하고 부자는 본인 탓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외부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남에게 지우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가령 세입자가 내 집을 망가뜨려 놓았다 하더라도 그 세입자 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못한 내 책임인 것입니다. 책임을 남에게 미루는 행위는 권한도 남에게 함께 넘기는 행위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에 노하우가 있을까요? 노하우라면 경험입니다. 많은 경험만이 노하우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단추만 잘 들어가면 나머지는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처음이 어렵습니다. 그 처음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깨야 합니다. 그 두려움은 지혜와 지식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깨뜨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쉬운 이야기를 어렵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무지나 정보의 격차가 가해자의 헤게모니를 키워주기 때문에 별다른 노력 없이 큰 소득을 바라는 사람들이 사기 사건의 목표물이 됩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가장 고결하고 품위 있는 종말을 보장하는 곳에 부를 투자하고 비전을 두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는 사업소득의 10%를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복지기금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저의 투자 철학이면서 기업 경영 철학이고 인생에 대한 철학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절이 바뀔 때는 자동차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우선 여름에 에어컨을 사용하느라 작동하지 않았던 히터나 시트 열선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고요. 가을에는 도로에 안개가 자주 끼기 때문에 안개 등의 작동 여부도 반드시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미끄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타이어 공기압이나 마모 상태도 미리 체크해서 적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